절대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가만히 계시면 연골이 더 빨리 닳습니다.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매일 드시는 음식 중에 오히려 연골을 갉아먹는 음식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무릎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무릎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드시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말입니다. 수십 년간 관절을 연구해온 전문의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릎 건강의 80%는 식탁 위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이 아픈 건 나이 때문이다. 어쩔 수 없다. 수술 말고는 방법이 없다. 연골은 한 번 다르면 끝이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십니다.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이가 들면 연골이 얇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다시 두껍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3만 명 이상을 15년간 추적한 대규모 연구 결과입니다. 우리 몸은 올바른 영양만 들어오면 단 24시간 안에 연골 안에서 회복 반응을 시작합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하지만 관절 분야 전문의들이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10가지 식품을 꾸준히 드시면 여러분의 무릎은 훨씬 젊어질 수 있습니다. 지팡이를 놓으실 수 있고, 계단을 성큼 오르실 수 있고, 손자, 손녀도 번쩍 안아 올리실 수 있습니다. 돈도 많이 안 듭니다. 집에 있는 것, 시장에서 쉽게 사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전에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 첫걸음을 떼실 때 무릎이 뻣뻣해서 잠깐 멈칫하신 적 있으십니까? 계단을 내려가실 때 올라갈 때보다 더 아프셨던 적은요? 오래 앉아 계시다 일어나시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고 몇 초 동안 잘 펴지지 않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비가 오려고 하면 무릎이 먼저 알아차리는 것 같은 기분, 조금만 걸어도 무릎 안쪽이 시큰거리고 밤에 이불을 덮어도 무릎만 시린 느낌, 앉았다 일어나실 때 나도 모르게 소리가 먼저 나오시는 상황, 버스 계단을 오를 때 한 발을 먼저 올리고 다른 발을 천천히 따라 올리시게 되는 그 어색한 걸음걸이, 손자 손녀가 안아달라고 뛰어와도 무릎이 걱정되어 선뜻 안아주지 못하시는 그 마음, 예전에는 쪼그려 앉아 김치를 담그셨는데 이제는 그 자세만 생각해도 무릎이 욱신거리시는 느낌,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셔도 남들 따라 걸을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서시는 그 마음, 이 중에 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2가지만 해당되셔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1가지라도 해당되시면 지금이 바로 관리를 시작하셔야 할 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연골이 지금 이 순간에도 조용히 달아가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올해 69 되신 여성분이십니다. 3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하시고 하루 종일 서서 일하시다 밤 11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시는 삶을 살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부터 무릎이 아팠는데 그냥 참았다고요. 다들 이렇게 사는 거 아니냐,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 생각하셨답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안 하셨습니다. 걱정시키기 싫어서요. 파스 붙이고 뜨거운 물에 담그고 그냥 넘기셨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밤에 화장실 가는 것이 무서워지셨다고 합니다. 걷는 것이 너무 아팠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에 가셨더니 연골이 거의 남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병원에서 나오시는 길에 버스 정류장에서 펑펑 우셨다고 합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가족들 챙기느라 정작 내 몸은 돌보지 못했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으십니까? 우리 세대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 자식 키우느라 내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분은 수술 대신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다시 걸으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계단도 오르내리시고 손자도 안아 올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자 손을 잡고 놀이터에서 1시간을 뛰어노셨는데 다음날 아침에도 무릎이 하나도 안 아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어떤 분은 이른이 넘어서도 산을 잘 다니시는데 어떤 분은 지팡이 없이 한 걸음도 못 되실까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연골 재생력의 차이입니다. 연골을 수도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도관 안에 물때가 끼면은 물이 잘 안 나오지 않습니까?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음식을 드시면 관절 안에 염증이라는 물때가 쌓이고 연골이 조금씩 닳아갑니다. 그런데 수도관 청소를 해주면 물이 다시 잘 나오듯이 좋은 음식을 드시면 연골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께서 드시는 음식이 오히려 연골 재생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 연골을 갉아먹는 음식이 있고 연골을 되살리는 음식이 있다는 겁니다. 연골을 망가뜨리는 음식 3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젓갈, 장아찌, 짠 국물 같은 것들입니다. 소금을 많이 드시면 우리 몸은 부족해진 칼슘을 뼈에서 꺼냈습니다. 뼈가 약해지면 무릎 관절에 바로 부담이 옵니다. 우리나라 어르신들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세계 기준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둘째, 단 음식입니다. 달달한 빵, 과자, 믹스 커피. 당분이 몸 안에 많아지면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연골을 공격합니다. 하루에 서너 잔씩 드시는 달달한 커피, 그 안에 들어있는 설탕이 관절 건강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한 잔에 설탕이 약 12g씩 들어있습니다. 4잔이면 거의 50g. 각설탕 14개를 매일 드시는 셈입니다. 셋째, 튀김 음식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들은 관절 안에 염증을 더 키웁니다. 특히 오래된 기름에 여러 번 튀긴 음식이 가장 나쁩니다. 이 3가지를 지금부터 조금씩 줄이셔야 합니다. 완전히 끊으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루에 한 끼만 바꾸셔도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연골을 되살리는 10가지 식품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고 돈도 많이 안 듭니다. 비싼 영양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첫 번째 식품은 고등어입니다. 고등어 안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오메가3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관절 안에서 일어나는 염증 반응을 조용히 가라앉혀 줍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의 큰 부분이 바로 염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관절 안에 불이 난 것과 같습니다. 염증이라는 불이 계속 타고 있으면 연골이 서서히 타 없어지는 겁니다. 오메가3는 이 불을 꺼주는 소화기와 같습니다. 고등어를 일주일에 2~3번만 드셔도 관절 안의 염증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한 연구에서는 생선을 꾸준히 드신 그룹이 안 드신 그룹보다 관절 통증이 40% 가까이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팬에 기름을 조금만 두르고 살짝 구워 드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굽거나 태우시면 좋은 성분이 파괴되니 살짝만 익혀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평생 생선을 잘 안 드시던 73살 남성분이 저녁 반찬을 고등어로 바꾸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달째부터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덜 아프기 시작하시더니 석 달째부터는 계단을 성큼 오르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저녁 반찬을 고등어로 바꿔보십시오. 우리나라 바다에서 나는 고등어는 가격도 저렴하고 영양도 풍부합니다. 두 번째 식품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가 무릎에 좋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브로콜리 안에는 연골을 파괴하는 효소의 활동을 막아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연골을 갉아먹는 나쁜 녀석들을 브로콜리가 문 앞에서 막아주는 경비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관절염 동물 실험에서 브로콜리 성분을 꾸준히 투여했더니 연골이 닳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발표되었습니다.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이 끓으면 40초 정도만 데치고 바로 건져내십시오. 너무 오래 삶으시면 좋은 성분이 다 빠져나갑니다. 초고추장이나 된장에 찍어 드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브로콜리가 비싸게 느껴지실 때는 양배추를 드셔도 좋습니다. 양배추도 같은 종류의 채소라서 연골을 보호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한 송이에 몇천 원이면 일주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식품은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에는 몸에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비타민 E는 우리 몸의 세포가 늙지 않게 지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 관절을 공격하는 나쁜 물질들이 있는데 비타민 E가 이 녀석들을 막아줍니다. 매일 한 줌씩 소금 없이 볶은 견과류를 드셔보십시오. 딱 한 줌, 스무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칼로리가 높아서 체중이 늘고 그러면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이 소금이나 설탕이 묻은 견과류는 절대 안 됩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은 그냥 볶은 견과류를 드셔야 합니다. 호두 안에 들어있는 좋은 기름 성분은 관절의 윤활유 역할을 해줍니다. 자동차에 엔진 오일을 넣어주면 부드럽게 돌아가듯이 호두의 기름 성분이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줍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천연관절 윤활유인 셈이지요. 네 번째 식품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관절세포를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특히 토마토는 익혀서 드시면 이 성분의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몇 배나 효과가 좋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방울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아 보십시오. 껍질이 살짝 터지면서 안에 있던 좋은 성분이 밖으로 나와 흡수가 훨씬 잘 됩니다. 여기에 소금을 아주 조금만 뿌려 드시면 반찬으로도 훌륭합니다. 토마토를 된장찌개에 넣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시겠지만 토마토의 새콤한 맛과 된장의 구수한 맛이 만나면 입맛이 없으신 분도 밥 한 공기를 비우시게 됩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 토마토 하나만 더하시면 관절 건강까지 챙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중에 파는 토마토 주스는 설탕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꼭 무가당으로 고르시거나 집에서 직접 갈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식품은 강황과 후추입니다. 강황은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그 향신료입니다. 강황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관절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진통제 못지않다는 연구 결과가 여러 건 있습니다. 자연에서 나온 식품인데 양만큼 강력한 효과를 낸다니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시면 강황을 드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강황만 드시면 우리 몸에 흡수가 잘 안 됩니다. 반드시 후추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후추가 강황의 흡수율을 무려 20배나 높여줍니다. 20배입니다. 후추 없이 강황만 드시면 거의 그냥 몸을 통과해서 빠져나가 버립니다.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따뜻한 우유 한 컵에 강황가루를 반 숟가락 넣어두시고 후추를 아주 조금 뿌리십시오. 여기에 참기름이나 올리브유 한 방울을 더하시면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왜냐하면 강황의 좋은 성분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전에 이 강황 우유 한 잔을 드시면 밤새 관절 염증이 가라앉고 다음날 아침 무릎이 훨씬 가벼운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만들 수 있고 비용도 거의 안 듭니다. 실제로 이른한 살 대신 한 남성분은 매일 저녁 강황 우유를 드시면서 반년 만에 포기하셨던 등산 모임에 다시 나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다만 공복에 드시면 속이 쓰리실 수 있으니 꼭 식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이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드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등어, 브로콜리, 견과류, 토마토, 강황과 후추 기억하고 계시죠? 이제 나머지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 식품은 두부입니다. 이 평범한 두부가 무릎에 좋다고 하니 놀라신 분들 계실 겁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의 보물창고입니다. 연고를 만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단백질입니다. 연고를 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단백질은 그 집을 짓는 벽돌과 같습니다. 벽돌이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듯이 단백질이 없으면 연골이 재생될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고기를 많이 드시기 어려우시죠. 소화가 잘 안 되시니까요. 그런 분들께 두부가 최고입니다. 두부 안에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칼슘도 풍부합니다. 우유를 못 드시는 분들은 두부로 칼슘을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폐경이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면서 연골이 빠르게 약해집니다. 50살을 넘기시면서 갑자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60대 여성분 10명 중 6명이 무릎 통증을 호소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부 안에 들어있는 성분이 부족해진 호르몬을 자연스럽게 보충해 줄 수 있습니다. 연두부를 양념 간장에 찍어 드시면 영양이 거의 파괴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몸에 들어갑니다. 하루에 두부반 모만 드셔도 관절에 필요한 단백질과 칼슘,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습니다. 두부 한 모가 얼마입니까?
1,000원도 안 됩니다. 이보다 저렴한 관절 영양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7번째 식품은 시금치입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의 보물창고입니다. 마그네슘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열쇠와 자물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마그네슘이라는 열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아무리 칼슘을 많이 드셔도 뼈로 가지 않고 그냥 몸 밖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칼슘 영양제를 드시면서 마그네슘은 안 챙기시는 분들, 돈만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60대 이상 10명 중 6명이 마그네슘 부족 상태에 계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밤에 다리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 마그네슘이 부족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시금치는 마그네슘뿐만 아니라 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고 연골이 닳는 속도를 늦춰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시금치 안에는 칼슘 흡수를 오히려 방해하는 성분이 있습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만 살짝 데쳐내시면 나쁜 성분은 줄어들고 좋은 영양만 남습니다. 데친 시금치를 참기름과 마늘, 간장을 조금 넣고 무쳐 드시면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식탁에 시금치 나물을 올려보십시오. 우리 전통 나물 반찬이 이렇게 관절에 좋을 줄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8번째 식품은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이상 들어있습니다. 비타민C가 왜 관절에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연골은 콜라겐이라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콜라겐은 연골의 뼈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을 지을 때 철근이 필요하듯이 연골을 만들 때 콜라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콜라겐을 우리 몸이 만들려면 비타민C가 있어야 합니다.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파프리카는 생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비타민C는 열에 약해서 불에 익히면 절반 이상이 파괴됩니다. 얇게 썰어서 쌈장에 찍어 드시면 아삭아삭한 식감도 좋고 단맛도 살짝 나서 먹기에 좋습니다. 매일 파프리카 반 개씩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 파프리카를 골고루 드시면 더 좋습니다. 색깔마다 다른 영양소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빨간색은 눈 건강에도 좋습니다. 9번째 식품은 무가당 요거트입니다. 요거트가 관절과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주 큰 상관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장 건강이 나쁘면 관절염증도 심해진다는 겁니다. 장과 관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장 안에 있는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 그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서 관절까지 공격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관절도 건강하다. 이것이 최신 의학의 결론입니다. 요거트 안에 있는 유산균이 장 안에 좋은 균을 늘려주고 나쁜 균을 줄여줍니다. 다만 달달한 요거트는 오히려 염증을 일으킵니다. 꼭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를 고르십시오.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무가당 요거트 한 컵에 견과류 한 줌을 넣고 과일 몇 알을 더해 드셔보십시오. 이것 하나로 단백질, 칼슘, 유산균, 항산화 성분을 모두 한 번에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릎을 젊게 만드는 최고의 아침 식사입니다. 만드는데 3분도 안 걸립니다. 실제로 71살 되신 한 여성분은 매일 아침 이 조합을 드시고 6달 만에 무릎에서 나던 소리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10번째, 마지막 식품은 뼈 육수입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몸이 약해지시면 꼭 드셨던 것이 사골국이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드시던 음식에 답이 있었습니다. 뼈 육수 안에는요, 콜라겐이 풍부합니다. 콜라겐이 바로 우리 연골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성분입니다. 연골이 닳았다는 것은 콜라겐이 부족해졌다는 뜻입니다. 뼈 육수를 끓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골을 찬물에 한두 시간 담가 핏물을 빼시고 끓는 물에 한번 데쳐내신 후 깨끗한 물을 다시 붓고 약한 불에서 6시간 이상 푹 고아주십시오. 국물이 뽀얗게 우러나면 식혀서 위에 뜬 기름을 숟가락으로 걷어내십시오. 기름을 꼭 걷어내셔야 합니다. 기름이 많으면 오히려 몸에 부담이 됩니다. 일주일에 2~3번 한 그릇씩 드시면 됩니다. 닭발을 고아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닭발 안에는 콜라겐이 소뼈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에서 쉽게 사실 수 있고 마늘과 생강을 넣고 2~3시간 푹 고아 드시면
최고의 관절 보양식이 됩니다. 비싼 콜라겐 영양제보다 훨씬 나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10가지 식품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등어, 브로콜리, 견과류, 토마토, 강황과, 후추, 두부, 시금치, 파프리카, 무가당 요거트, 뼈 육수, 이 10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음식들만 드신다고 해서 무릎이 저절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반드시 함께 실천하셔야 할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합니다. 하루에 30분씩 가볍게 걸으십시오. 무릎이 아프다고 가만히 계시면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반대로 알고 계십니다. 관절은 배터리와 같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방전됩니다. 움직여야 윤활액이 나오고 연골이 건강해집니다. 다만 뛰거나 계단을 무리하게 오르내리시면 안 됩니다. 평지에서 천천히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동네 한 바퀴만 걸어보십시오. 둘째, 체중을 관리하십시오. 여러분, 이 숫자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몸무게가 1kg만 늘어도 무릎에는 4배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4배입니다. 5kg이 늘면 20kg의 무게가 무릎을 짓누르는 겁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건강한 식단과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체중을 충분히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쪼그려 앉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어르신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자세입니다. 마늘 까실 때, 나물 다듬으실 때, 김치 담그실 때, 이 자세가 무릎 연골에 가장 치명적입니다. 쪼그려 앉으시면 무릎 관절에 체중의 7배가 실립니다. 7배입니다. 꼭 작은 의자나 방석을 사용해 주십시오. 이것 하나만 바꾸셔도 무릎에 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시간 없으시면 첫째, 걷기만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무릎이 너무 많이 나빠졌는데 지금 시작해도 소용이 있을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소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80이 넘으신 어르신도 식단을 바꾸시고 석 달 만에 지팡이를 놓으신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수술 날짜까지 잡아두셨던 분이 식단을 바꾸시고 넉 달 만에 통증이 거의 사라지셔서 수술을 취소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매일 뼈 육수와 두부를 꾸준히 드시고 6달 만에 손자를 안고 놀이공원을 하루 종일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아픈 무릎 때문에 포기하셨던 낚시를 반년 만에 다시 시작하신 분도 계십니다. 이런 일이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시작하시는 겁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바꾸시면 됩니다. 대가 정해 일주일이 지나시면 아침에 일어나실 때 뻣뻣함이 줄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시면 계단을 오르내리시는 것이 한결 편해집니다. 석 달이 지나시면 여러분 스스로도 놀라실 만큼 달라진 무릎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6달이 지나시면 주변 분들이 먼저 알아보십니다. 걸음걸이가 왜 이렇게 젊어지셨냐고 물으실 겁니다. 또래 중에서 가장 건강한 분이 되실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여러분을 말입니다. 무릎 걱정 없이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시는 모습을, 손자, 손녀 손을 잡고 가볍게 공원을 걸으시는 모습을, 아침에 일어나실 때 무릎이 가볍게 느껴지시는 그 기분 좋은 아침을 현주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2발로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이 모든 것이 오늘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집시다. 지금 바로 실천하십시오. 오늘 저녁 식탁부터 조금씩 바꿔보십시오. 내일 아침 요거트 1컵과 견과류 1줌을 준비하십시오. 이번 주말 시장에 가시면 고등어 1손, 브로콜리 1송이, 두부 1모, 시금치 1단, 파프리카 몇 개를 사오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짠 반찬들, 달달한 간식들은 조금씩 줄여 나가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무릎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주변에 무릎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함께 나눠주십시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